여기 좀 꼼꼼하게 한번 나중에 한번 다뤄볼까요?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그게 있어서 좀 그 블로그에 그걸 정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하여간 머릿속에 뭔가가 막 돌아.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우리가 나누면 좋을까? 어, 아마 각자가 하는 비즈니스에 연결하면 좋을 연결점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 요번에는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요. 지금은 그냥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그 한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이거는 같이 발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실까요? 그런데 우리 주인숙 선생님이 오후반인데 그것도 토요일인데 들어오셨네요. 토요일이니까 들어왔죠. 요즘에 토요일 날 얼마 전에 토요일 날 근무하셨잖아요. 토요일에 근무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인 거고. 금요일 밤에, 금요일 밤, 금요일 밤 금요일 밤에. 불금. 불금에 일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한번 제가 공유를 하고요. 그 책을 한번 같이 이 생각하는 인문학이거든요. 음, 샀어요. 잠깐, 여가 중고라서 그런가? 이거 예, 그런 거 발판됐나요? 같은데. 예? 이게 나도 중고로 산, 새 상품도 있어요, 이거. 아, 나 중고로 샀어요. 저 관계 없어요. 괜찮아요. 중고 사야 되고 새 상품은 이 책도 많이 팔린 책이라서 중고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1장에 자각이고요. 2장 습득, 3장 입지, 4장 물음, 그리고 5장 생각, 6장 실천. 이렇게 해갖고 6개 장이 있어요. 책은 뭐 한 안 두껍던데. 260쪽, 그 300쪽 정도 될 거예요, 아마. 300쪽이 채 안 되든가 아마 그 정도 될 건데 한번 혹시 이거 나눠주실 분 계실까요? 1장 신청받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시간 되시지 않아요? 24일이요? 다다음 주, 24일 날은 저희 이민기 교수님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 예, 예. 3월 2일인가요? 네. 예. 그러면 3월 2일 날은 주인숙 선생님 1장, 네. 일자. 자각. 3월 2일. 자각. 하실 분 계세요? 2장 인가? 2장? 습득. 2장. 이미옥 선생님, 3장. 이미옥 선생님 3장이라고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4장도 읽어보고 싶고. 자, 뭐 아니 다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3장 할게요. 3장. 3장. 네, 우리 김혜지 소장님은 뭐 하고 싶은 장 없어요? 뭐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실천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다 그거를 해야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 뭔, 아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아,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쿠팡 들어가서 보는데 생각하는 인문학 해가지고 여러 개 뜨는데 어떤 책인 거예요? 생각하는 인문학
요렇게 자, 생긴 거 사시면 돼요. 요렇게 이, 생긴 거. 이지성 작가님. 예. 이승 작가님. 네, 뭐, 실천? 네, 실천이 몇 장이에요? 6장인가? 6장이네요. 육십. 축하드립니다. 제일 6장이 좀 길어요. 제법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거 시켜주세요. 아, 근데 여기는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위대해지려고 각오한 사람만이 위인이 될 수 있다. 아이, 뭐, 이게 억영복리하라. 저한테 필요한 거다. 동물 취지하라. 이런 거는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택표지 그래서 이따 캡처해서 좀 보내주세요. 아, 또 네? 안 보여, 그 책표지 안방에 쳤는데 안 보이네. 아, 이 책 표지를 네네네. 찍어갖고 카톡에 올려드릴게,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이미지 복사해서 우리 카카오톡에다가 제가 올려드릴게요. 저도 중고를 샀어요. 네,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예스 24건데요. 예스 24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이거 가능하면 알라딘에서 중고 사셔도 괜찮아요. 이지성 작가 책은 워낙 책이 많이 팔려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6장은 두 사람 지금 나누는 게 낫겠다. 그 저기서. 내용이 많네. 공부는 되겠지만. 근데 내용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시간도 많아서 김혜지 소장님 6장 하시는 거죠? 네네. 분량이 얼마나 되는데요? 분량 얼마 많이 돼봤자 뭐 한 50쪽 되겠죠. 그죠? 아니 많이 돼봤자 300쪽에서 100쪽이겠죠. 에이 100쪽은 200, 안 돼요. 271에서 340. 근데 제가 언제 하면 돼요, 날짜가? 3월 2일 날. 3월 2일 날 안 되면 3월 3일. 9일 날 하셔도 돼요. 3월 9일 날. 3월 3월 9일. 9일 날 해주세요. 예. 네. 책 읽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4, 5, 6장은 3월 9일 날 하고요. 1, 2, 3은 3월 2일 날 하자고요. 네. 우동욱 선생님은 지금 박사 논문을 쓰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우리 박도현 선생님 지금 뭐 독서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오디오 꺼져 있어요, 오디오.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독서밖에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몇 장 하시겠습니까? 2장 습득? 아무거나 해주세요. 네, 그게 빨리 하는 거 하죠. 2장 습득. 2장 습득.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 지나면 또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네. 우리 박성욱 교수님 한 장 하실래요? 4장 그러면 물음을 하시고요. 물음 하실래요? 생각하실래요? 그럼 생각. 네, 그러면 박성욱 교수님 생각하고 물음은 제가 할게요. 네, 다 됐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빨리 정해져서 이대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유한 김에 제가 바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한번 이 생각 정리 스킬, 이 북주한 작가가 제가 오늘 그 유튜브 쇼츠하고 틱톡에 올린 것도 이 그 오늘 얘기해 줄 거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냐 하면 그 독서 정리 스킬을 요 사람이 이제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는 거를 이분은 독서 정리 스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독서 전 독서, 두 번째가 독서 중 독서,
세 번째가 독서 후 독서라고 해서 독서 전 독서는 페이지를 보고 앞페이지, 뒷페이지를 보고 그 다음에 날개에 보면 저자의 소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머리말까지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책의 제목은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그 간략하게 두세 단어로다가 압축해 놓은 거라는 거죠. 여기에도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방법이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거죠. 이 안에는 명쾌하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는지, 그리고 말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여기에서 책 제목에서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표지. 그리고 뒤에서 전 국민의 생각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생각 정리로 이루어진다라고 뒤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책은, 모든 책은 그 글 쓴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이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그 저자 소개를 써놓은 거를 보면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수 있는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책을 쓰잖아요. 책을 쓸 때 저자 소개를 그래서 이 책을 쓴 내용이 아닌 내용만 쭉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를 책을 쓸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독서 중에 독서는 목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차까지가 일반적으로 사전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독서 중 독서에서 목차를 읽고 자기계발 서적은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안 읽어도 되는 책이에요. 원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읽어도 되고요. 목차를 보고 내용을 읽고 정리하는 것까지가 독서 중 독서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독서 후 독서는 책을 읽고 독서록을 쓰는 거예요. 그죠? 지난번에 왜 우리 언젠가 독서록 시절해갖고 막 제가 노션에다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한번 난리를 쳐가지고 한번 다 소개하고 노션 가지고 막 이거 쓰고 그랬잖아요. 저도 그 이후로다가 그거를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꼼꼼한 분들은 다 자기가 책을 읽은 거를 정리해서 그렇게 적어 놓더라고요. 다시 이 책을 보면서 독서 노트를 써야 되고 일기도 다시 써야 되겠다. 감사일기를 제가 한 300개인가요? 거기까지 쓰다가 안 썼는데 다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블로그에 보면 이 감사일기 코너가 있거든요. 쭉 내리면 여기 감사일기가 마지막 게 380일차에서 끝났네요. 이게 23년 4월, 작년 4월에 380일차 쓰고 끝났는데 오늘부터 381일차로 다시 쓰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책을 읽을 때 감동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장부터 4장까지 지난번에 했는데요. 명절 전에. 생각 정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생각 정리를 잘하고 싶다면 생각 정리를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릿속 생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머릿속을 시각화하라. 그리고 생각 정리 도구를 활용하라고요.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이 스마트하게 정리하는 이 생각 정리 도구들을 소개했어요. 생각 정리 스킬 로드맵, 만다라트. 여러분 만다라트 알죠? 그
9칸이 되어 있는 것이 9개가 되어 있어서 총 81개의 칸이 들어 있으면서 이거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를 갖고 주제를 확장해서 81가지의 키워드를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일본의 야구 선수 오타니인가요? 그 친구가 어,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그것 때문에 엄청 빠르게 이게 보급이 됐었죠. 그 다음에 마인드맵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우리는 이제 제 주변에는 싱크와이즈 쓰는 분이 많은데 싱크와이즈보다 의외로 이분들이 쓰는 것처럼 알마인드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서는 알마인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쓰리 로직 트리라고 해서 이거는 세 개. 어떤 거냐면 what이라는 거, 그 다음에 why라는 거, how라는 거 이렇게 무엇을 왜 어떻게라는 순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를 이 쓰리 로직 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장에서는 아이디어 기획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획은 곧 생각 정리라고. 그리고 기획의 핵심은 문제 해결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하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에요. 그리고 브레인 라이팅. 브레인스토밍은 막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던지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를 막 던지는 거고, 라이팅은 페이퍼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쓰고 옆 사람한테 돌리고 옆 사람한테 돌리고 이렇게 돌려서 자기의 생각을 써서 돌려서 자기한테 돌아오면 그러면 전체가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디어 써놓은 거에 계속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말로 돌리고 한 사람이 그거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각자 그거를 돌리면서 정리하고 이거는 3 내지 5분에 이거를 돌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얘는 정리를 하라고. 여기는 브레인 라이팅 평가는 바로 라이팅 직후에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퀘스천 맵은 마인드 맵은 사실은 생각 지도라고 마인드 생각 지도잖아요. 그런데 퀘스천 맵은 질문 지도라고 해요. 요거는 이 복주한 작가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질문의 공식은 여기선 주어와 육하원칙 동사 이거만 있으면 어, 김일이는 어, 글을 썼다. 그럼 육하원칙은 언제 썼냐? 김일이는 글을 언제 썼냐? 김일이는 글을 어디에 썼냐? 김일이는 글을 왜 썼냐? 어떻게 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육하원칙으로 하면 질문이 무진장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에도 100개의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의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질문에 의하는 것인데 여기는 주어, 동사, 육하 원칙 이런 식으로 하면 더 많은 질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책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코끼리는 수박을 먹으면서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상식을 뛰어넘는 엉뚱한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코끼리가 수박 먹는 건 이해되죠? 근데 코끼리가 어떻게 마우스를 쓰겠어요, 그죠? 마우스를 사용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퀘스천 맵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5장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독서 정리 스킬 3단계. 좀 전에 제가 기본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왜 기억에 남지 않지? 혹시 내 머리가 나쁜 거 아니야?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기억에 남는 독서를 하지 않는다. 기억에 남는 독서하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복주한 작가가 인생의 목표였던 1000권을 독서를 달성했을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다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이라도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 그 매일 아침에 그 생따라비 독서 모임 하잖아요. 군모임생들.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는 다독이 아니라 짧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읽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일을 하잖아요. 생각을 키우고 거기에 플러스 스피치. 여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생각한 다음에 읽고 생각하고 이 뇌에서 정리하는 것이 거의 비판적인 사고예요. 거기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철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리고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그 대화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그 중세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그 유럽에서는 그 철학자들이 다 상대편을 이기기 위해서 논쟁하는 일들을 했잖아요. 결국 머릿속에 생각해서 가공해서 그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상대편을 압도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하는 스킬인데 우리는 그걸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천 권을 읽었지만 머릿속에 제대로 남는 책이 없기 때문에 우리 머리에 기억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공자께서도 이렇게 얘기했대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막연하여 얻을 것이 없고 그리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윗대롭다고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복주환 작가 그것이 딱 내 이야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 이 작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 내 이야기가 아닌가. 결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순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순서를 책을 이게 뭐 어떡하는데요? 이게 뭐죠? 음, 내가 좋아하는 순서를 이게 여기도 어떤 책을 읽는 읽는 방법인데 제가 읽는 방법이라고 잘못 썼네요. 147쪽에 읽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책의 표지를 본 다음은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고 곧장 내용을 읽기 시작해요. 저자의 소개와 머리말은 자세히 읽지 않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내용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독서 정리 스킬을 3단계로 소개합니다. 독서 전, 독서 중, 독서 후. 아까 말씀드렸죠? 독서 전은 책의 전체 상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한대요. 그래서 표지와 저자와 머리말까지 읽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뭐 일반적으로 아마 다 그렇게 읽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목차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독서 중에서는 책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며 독서하는 단계인데요. 목차, 내용, 정리 순으로 읽는다고 합니다. 독서 후 단계는 책의 내용과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독서 중 독서까지 하고 책을 다 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책을 깨끗하게 읽는 사람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에 밑줄을 치지 않으면 그리고 책을 이렇게 막 접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게 정말 내가 기억에 남는 건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형광펜을 먼저 칠해요. 그리고 빨간 걸로 중요한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형광펜 처음에는 노란색 칠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칠하고 빨간 그러면 나중에 검정색 될 거 아니야. 글씨 안 보일 거 아니야. 해가지고 예. 하여간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그 기록 습관이죠. 첫 번째 생각은 예를 들어 검정색.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이 확장하는 거는 파란색. 세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빨간색으로 해서 구분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이제 독서 후기를 작성하면 내용을 장기 기억화 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독서 후 독서를 하는 그, 그 툴들을 마지막 7장에서 소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책의 여백들을 어떻게 쓰는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뒤에 배경에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책 여백에다가 제가 이 페이지를 46쪽을 제가 읽으면서 46쪽 생각 정리 원리를 이용하라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도 이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대1 코칭을 하면서 그 마인드맵을 다 작성을 해드리잖아요. 그거 할 때 그 코칭에 오신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들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게 제가 첫 번째. 근데 저 나름대로 순서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저를 찾아온 이유, 그리고 저를 줌에서 만나려고 하는 이유를 먼저 듣고 그거에 맞춰서 순서를 제가 정해요, 나름대로. 그래서 막 질문을 해나가죠. 그러게 하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그 안에서 그거를 분류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배열은 제. 그러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까지. 사실은 코칭에서 우선순위 정해주면 안 돼요. 그건 컨설팅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 거기까지 하는데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했으면 본인이 봐야 되는데 못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걸 안 해봐서. 그러니까 저 혼자 그냥 애가 달아가지고 옆에서 저를 코칭해 주는 사람이 그래요. 그거는 돈 받고 해. 근데 그게 진짜예요. 하여간 어쨌든 독서 후 독서는 뒤에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거고요. 지금 독서전 독서 이제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표지 속에 답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 표지에 있는 책에 이렇게 하면 진짜 책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하고 이 사람은 명쾌하게 생각하고 정리하고 말하는 법이라는데 명쾌하고 생각하는 게 뭐지? 이거에 대해서 막 답을 적어가고 그러면 정리는 무슨 정리를 말하는 걸까? 생각 정리라는 걸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 책에 대해 관심이 크겠죠. 여기에 이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궁금하게 크기만큼 기억할 수 있다. 우리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을 많이 여기는 다 읽으셨잖아요. 읽다 보면 저런 것이 되게 많아요.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책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책 페이지에 뭘 넣을지 이거를 보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 저자들은 책 표지의 핵심 메시지 또는 독자가 알아야 할 핵심, 책심이 아니라 핵심이네요. 이 오타 다시 손 봐야 되겠네. 핵심 키워드를 담고자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 그리고 저자들이, 아니,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아, 책을 제목만 보고도 기억할 수 있게끔 그 사람의 머릿속에 저런 제목 그런 거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자를 보면 책이 보인다. 저자 소개에는 책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담겨 있다. 윤숙 선생님이 웃음 코치라고 했는데 그 안에 동력을 보니까 웃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분이 진짜 웃음 코치 맞아? 라고 하겠죠. 그런데 내 기록에 보니까 다 웃음하고 관련이 돼 있고 거기서 확장돼 있는 그런 경력들이 거기다 다 쌓여져 있어.
그러면 그분의 책을 신뢰한다는 거. 그래서 요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돼 있잖아요. 저자의 사상, 경험, 지혜, 지식을 녹여낸 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보면 책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머리말은 한 장짜리 기획서다. 머리말이 우리는 이제 머리말이라고 안 쓰고 다 프롤로그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말에는 요 밑에 있는 이거를 쓰는 거야. 예상 독자. 내가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책을 쓴 거지? 이 책을 쓴 배경은 왜 뭐냐? 왜 이 책을 쓰게 되었지? 책의 주제, 이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야. 그리고 저자가 말하고 싶은 말은 뭐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책의 구성, 책을 읽는 방법 등이 소개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걸 마지막에 예상 독자를 쓰기도 해요. 이러한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그것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머리말은 한 장짜리의 기획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건축 설계도와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서점에 가서 저도 책을 이렇게 이제 처음 만나는 책을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저는 그렇게 해요. 일단은 제목을 봐요. 그리고 여기에 써놓은 것을 보고 이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사실은 그렇게 깊게 안 봤어요. 저는 목차를 많이 봤어요. 목차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머리말을 좀 봤어요. 프롤로그를. 가장 많이 본 건 책 표지하고 목차하고 이거를 가장 많이 봤는데 우리 주인숙 선생님은 서점에 가면 어떻게 책을 고르세요? 처음으로 누가 소개시켜 주지 않고 내가 골라서 갈 때는. 오디오 꺼졌습니다. 이제 혼잣말 하시는 거 아니시죠? 삘이 오는 책을 고릅니다. 아, 좋습니다. 역시, 예, 웃음 코치 맞습니다. 우리 혹시 박도현 선생님은 어떻게 책을 혹시 내가 추천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홀로 서점에 갔을 때. 저도 책을 고를 때는 먼저 책 표지를 봅니다. 그 책 표지의 제목 글씨체도 보고 거기에서 이제 일시체도. 예, 마음에 든 글씨체나 이렇게 제목이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걸 음, 봤을 때 이제 목차를 열어보고 먼저 그 지은이 저자를 읽은 다음에 목차를 보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을 펼쳐요. 본문에. 예, 그래서 예. 그냥 한번 쭉 읽어봐요. 그래서 책 쓰는 흐름도나 그뭐 음, 단어들이 저한테 들어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어, 마음에 들면 그 책을 좀 앉아서 보다가 구입을 하게 되고, 안 그러면 그 책을 보고 그 오디오북 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좀 보다가 너무 마음에 들면 구입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음, 전자책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좀 하더라고요. 되게 또 지혜롭네. 우리 저기 정성덕 선생님은 어떻게 책을 워낙 뭐 정성덕 선생님 가면 다 주워 담는 거 아니시죠? 아니, 저도 그 박대현 쌤과 조금 비슷한데요. 먼저 일단 저는 제목이 끌리면 이제 꼼꼼히 살펴보고 또 음, 가독성이 있는가도 좀 보고 저도 이제 서문 정도 읽어보고 저자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꼼꼼하시구나. 책을 골라요. 꼼꼼하게 보시네요. 네, 그러면 책을 사가지고 와도 거의 저기 뭐야 실망하지는 않겠네요. 그죠? 사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가끔씩 그 제목이 끌려가서 샀던 것도 실망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그래요. 제목이 끌려서 읽고 싶은 거 사가지고. 음. 지금은 목차까지 진짜 좋아서 샀는데 집에 사와가지고 와서
첫 장을 딱 읽는데 아니 이건 뭐야? 네. 이런 책이 만날 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제 책도 그렇게 그런 게 있겠지만 되게 실망할 때도 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질 게 있다고 하니까 저희는 글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남의 책에 비판하지 말고 좋은 지금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네요. 어, 그리고 이제 독서 중 독서는 첫 번째 목차의 구성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차는 질문에서 시작된다. 질문, 항목, 그거를 각색을 하면 목차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 그 콘텐츠라고 이거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두뇌는 항목을 따로 나열하러 기억하는 것보다 항목을 연관지어서 줄거리를 만들어 기억하면 훨씬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why 문제에서 how 해결 순으로 목차가 구성 자기계발서나 실용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먼저 문제를 제시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데 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해결해 나갔어. 라고 뭐 물론 글을 쓸 때는 프레 기법이라 해가지고 먼저 요약된 거 핵심을 앞에 놓고 이유를 쓰고 그다음에 그 저기 그 예를 놓고 다시 그 저기 특징을 포인트를 해서 포인트와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해가지고 영어의 첫 머리만 따가지고 프레 기법이라고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야. 이제 독서 중 독서.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핵심을 파악하는 방법이요. 목차의 항목이 어떤 질문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소목차 우리 이제 책을 쓰면 소목차 쓸 때도 되게 많이 고민하잖아요.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면 독자들이 금방 이해할까라는 측면에서 그 목차 하나 저기 우리 제목 소제목까지도 되게 제목을 선정할 때 처음에 제목을 써놓고 막 글을 썼는데 나중에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제목이 엉뚱한 거야 막 밑에 글하고 그럴 때는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이럴 때는 어떤 질문들일까? 그것이 이제 질문에 의해서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선 또 검색하듯이 내용을 찾으면 핵심 내용 파악하기가 좋다고 이런 거를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배웠어야 돼. 야, 독서 읽을 때 그래. 야, 애들이 독서를 해야 된다니까. 이런 거 하면 셀프 스터디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마인드맵 많이 써요. 매핑하듯이 정리하라고. 책 한 권을 갖다 놓고 주제를 파악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결된 거를 다 정리해 놓으면 얼마나 잘 외워지겠어. 공부 잘하는 애 노트 갖다가 뺏기지 말고. 뺏겨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요약해 놓은 걸 지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진짜 잘하는 애들은 주거든요. 요즘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몰라요. 요약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를 하는 애들끼리는 되게 그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서로 다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책의 내용을 핵심을 파악해서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라고요. 그것이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가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잖아요. 여백의 생각을 정리하라. 독서를 할 때 깨끗하게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깨끗하게 안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 아니 읽다 보면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는 저도 깨끗하게 읽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죠, 옛날에는. 그런데 갖다 팔아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깨끗하게 읽었었는데요. 지금 하여간 그 엄청나게 막 써서 읽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민규 교수님 실행이 답이다 그 발표할 때 거기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책을 가서
옆에 막 이거 다른 거하고 책 그 막 동그라미 치고 생각 적은 거 보여주니까 거기에도 글귀 쓰는 사람은 오신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제 책이 되는 거죠. 인생 책이 되겠죠. 그리고 1,000원짜리 책이라면 100만 원의 가치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치열하게 읽었대요, 이 사람은. 그 켈리체가 최근에 나온 그 영상에 보면 그런 제목이 있어요. 켈리체의 그 동영상. 제가 제목까지만 보고 내용은 안 봤는데요. 이 켈리체도요, 자기가 그 정말로 좋아하는 책,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은 거의 100번씩 읽었대요. 그분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 책에 여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만들 수 있습니다. 아, 내 생각을 적으라고. 그 생각을 적는데 우리 이민규 교수님이 여백은 어떻게 활용하라고 해요? 우리 질문하면 달라진다에 써 있죠. 질문도 해보고. 일단 먼저 질문을 하고, 질문 한번 해보라. 우리 저기 질문하면 달라진다. 최소한도 여기 습관 챌린지 하신 분들은 이러시면 좀 곤란하시죠. 기억하고 있나요? 아니, 일단은 저는 여백은 네. 거기에다가 저는 이제 가끔씩 자주는 안 하는데 그 가끔씩 질문을 하고 거기에다가 의문한 점 있으면 질문하거든요. 질문하고 그거는 내 답을 적어보고 또 있어요. 거기에다 예, 예, 궁금한 점 그리고 또 거기에 나하고 그게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의견을 써보는 거고 그런 것에 이제 그렇게 여백에다가 그 정리해봐요. 그래서 저번에 그 김일 교수님이 책 그 공지했던 책 있잖아요. 제목이 생각이 책이 안 나. 그 뭐냐 이끌림, 공저해가지고 제가 책이 진짜 그 책이 참 가독성 있게 잘 나왔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 박도현 선생님께서 네네네 그 활자랑 그 건너나 글씨랑 이 책에 이게 어떤 책들은 반짝반짝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부시가 잘 안 되고 글씨가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이 참 모든 면에 저한테 되게 마음에 든 책이었어요. 어찌됐든. 음. 음, 그런 것 이, 같이 이, 저는 이, 여배 이, 그렇게 해요. 이미혁 선생님, 그 질문하면 달라진다 프롤로그 뒷부분에 가면 적혀 있어요. 제가 책을 지금 뺏겨가지고 제가 없어서 못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적고 여러분들이 여자가 제2의 되는데. 저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 책 여백은 내 생각도 적고요. 내가 내 생각을 그 여백에 적은 걸 모아놓으면 내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을 그리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백이 있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생각하고 기록하라는 뜻이 아닐까? 그게 더 확장이 되면 그2의 저자가 되는. 그러니까 이민기 교수님 요번에 이제 다음 주에 그 질문하면 달라진다 피드백 모임 모실 거잖아요. 거기에서 분명히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손 들어보세요. 준비하시는 분 계신가요? 이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 다 손 드세요. 쓰자고요. 그거 내 거 있잖아요. 그 내 질문에 답을 쓴 걸 가지고 책을 쓰자. 쓰지 않아도 돼. 30개씩만 쓰면 120개잖아. 그러면 120쪽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내 책 하나 돼요. 그거 한번 우리 습관 챌린지 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하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메모할 패턴이 있어요. 글귀에 밑줄을 친다고 이 사람은. 그리고 관련된 밑줄을 왜 밑줄을 쳤는지 메모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분이 하나가 다른 게 언제 이 생각을 했는지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 메모한 데다가 며칠 날. 아, 그런데
그게 해볼 만해요. 제가 이제 실행이 답이라는 책을 뭐 옆에다 놓고 제 사무실에도 갖다 놓고 집에도 있고 실행이 답이다 책이 한 세 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메인 책은 제 집에 갖고 있으면서 제 책상 옆에 놓고 수시로 보는데 거기 옆에 볼 때마다 제가 거기에는 날짜를 써놨어요. 그리고 생각을 어플 시켜놨어요. 그리고 질문하면 달라진다 해도 요즘에는 거기에다가 써놔요. 근데 이 복주한 작가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 그 기록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책에 그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를 한번 잠깐 한번 보면요. 이런 재밌더라고요, 이게. 이게 어디 있더라? 167쪽 아니에요? 67쪽인가요? 음, 여기 그거는 이 뒤쪽에 있구나. 167쪽에 거기에도 168쪽에 그 맨 위에 쪽에 잠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일기 쓰기에서 일기 쓰기가 아니라 일기 쓰기에 써 있었는데 이따가 나가다 한번 볼게요. 여기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밑줄을 치고 168쪽의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줄을 치고 내용을 적을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이 생각을 했느냐를 기록해 두는 것이다. 밑줄 밑에 2023년 1월 25일 3시 이런 식으로 언제 생각했는지 기록해 둔다. 이렇게 해놓으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책을 다시 볼 때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메모는 책을 보면 생각이 더 활성화되고 떠올랐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독서할 때 참고하면 좋은 것 여기에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서 우리 본계적 독서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게 발견이 어떻게 보면 본이고요. 깨달은 게 깨고요. 쭉 지나가서 여기는 적용할 건 안 써놨네요. 그냥 여기 지금 깨달음부터 이 비판까지가 다 그 본계적의 깨하고 같은 거네요. 깨달은 거, 내한테 질문하는 거, 저자한테 질문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적는 게 깨거든요. 그리고 본계적이 그래서 사실은 참 괜찮은 툴이라는 게 왜냐하면 그게 그 이름이 누구죠? 그 작가 그분이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본계적이 본계적은 이랜드에서 이랜 예 아니 박상배 저자인데 박상배 저자가 아니라 이랜드에서 돼 있는 거를 그거를 이랜드에 근무했었던 강규영 대표가 3P 그 회사를 차리면서 거기에서 그거를 적용했던 거를 박상배 작가가 그거를 정리해서 자기 책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구조가 사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써봐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것들을 좀 써봐라. 공간에다, 여백에다 메모할 때 이런 게 써봐라. 그리고 여기 있잖아요. 이 친구가 생각하는 좋은 책일수록 지저분하다.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책이 너덜너덜너덜하게 책을 읽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인생책이라고 하는 책은 옆에 꼬리표도 많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는 이유와 생각하기 위해서인데 나의 생각이 빼곡히 적혀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여백의 기록이 많은 책일수록 좋은 책인데 좋은 책은 나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편한 내용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도구, 마인드맵,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그 뭐죠? 어, 확실히 이렇게 자꾸 그 문나라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걸 갖다가 이 저자가 막 그 생각 정리의 도구로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라서 그게 그냥 그런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꼼꼼히 읽다 보니까 되게 우리한테 적용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책을 쓰는 사람들은 책 표지를 이래서 책 표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래서 목차를 이래서 제목을 잘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래서 프롤로그를 잘 써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독서 후 독서 페이지를 정리하라고 그러면서 장르, 제목, 저자, 시작일, 완료일. 뭐 이거는 뭐 독서 노트 되게 많은데 여기에 이제 책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옮겨봤어요. 장르는 자기계발이고 제목은 구분형의 마지막 수업이고 저자 뭐 이런 사람이고 시작일, 완료일. 그리고 책을 읽게 된 동기 썼고요. 도서 정보 뭐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또 써놨네요. 책의 내용, 줄거리 네 줄 썼네요. 인상 깊은 구절 이게 이게 본 거예요. 한 문장 끄집어냈잖아요. 책을 읽고 난 후에 생각이나 느낌이 이게 깨달은 거예요. 여기에다 적용할 거 하나 더 넣으면 우리가 이번에 그 독서 챌린지 한 것처럼 밑에다가 네? 어, 예, 저 변화까지 넣은 거는 이제 제가 쓴 거고요. 본계적 변은 제가 쓴 거고 우리 저기에 보면 그렇네요. 거기도 변화가 있죠. 내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액션 행동을 하고 체인지 변화까지 넣어놨죠. 이게 제가 제 생각이 맞았던 거네요. 그렇죠? 본계적변 제가 썼는데 어, 이민규 교수님도 변화까지 넣었죠. 그게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책을 읽고 실행에 대한 피드백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변화를 넣으면. 그게 이성 작가나 정혜일 작가가 하는 꿈행북이나 폴레폴레 독서 코칭 반에서는 문행결이라는 거래요. 문이 본계적에서 본하고 같아요. 행은 본계적의 깨적하고 같아요. 깨닫고 적용하는 거. 그리고 결은 변화된 거. 피드백이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더, 그 코칭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내가, 그래서 정혜일 작가하고 제가 통화하면서 정혜일 작가가 처음에 제가 왜 본계적으로 한다 그랬을 때 저한테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 왜 본계적으로 하냐고. 문행결이 있는데 당신 문행결 배우지 않았냐고. 그래갖고 제가 문행결과 본계적의 차이를 다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하는 본계적도 알고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초보자들한테 이제 책을 막 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문행결 시키면 되겠습니까? 코치반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을 설득하고 예, 제가 본계적을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 것이 있어요. 여기 이분도 예, 이 책을 그렇게 놓는데 저는 여기다가 예, 본계적 편까지 예,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냥 읽는 거로 보면 10%의 기억이 남는데 강의가 듣는 거는 5%의 기억이 남고요. 그런데 서로 설명하면 90%가 기억에 남는 이게 미국 행동과학 연구기관 NTL의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라고 하는데요. 토론하고 설명하고 학습하게 되면 90%의 기억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독서 리스트 작성하자. 이게 맞나요? 이 책에는 이렇게 소개됐는데 한국인이 1년에
책 한 권을 안 읽잖아요. 평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와 있는 분들은 일단 독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아유, 저분은 1년에 500권 읽겠다고, 300권 읽겠다고, 200권 읽겠다고 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권도 버거운데요. 근데 한 달에 한 권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의 12배잖아.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독서에 있어서 100권 정도 읽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책을 100권 읽으면 전문가가 된다고. 박사라서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 정리를 잘하면 스피치는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피치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책이 스피치 스킬도 읽을 건데요. 스피치가 두려운 당신 어떻게 하면 돼요? 굿모닝 생글에 오시면 돼요. 그래서 굿모닝 생글에 오시면 스피치가 된다니까 제가 굿모닝 생글을 만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제가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가 이 스피치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읽은 책을 생각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한테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자. 그 연습을 하자. 근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못하니까 우리 그냥 수다 떱시다. 말도 책입니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부분 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거요. 그렇게 보이지 않게 젖어들게 하고 싶었는데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치의 가치를 느끼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이거 있잖아요. 두서없이 생각하면 두서없이 말하게 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말하게 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 보니까요. 이 생각이 이게 맞는 말의 핵심. 철학의 핵심은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조합해서 내가 상대편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서 가공해서 생각하는 거. 그게 그 철학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철학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또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얕은 지식의 철학을 아이들하고 나누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한 2년 한 3, 4학기 가르치면서 그 책도 많이 읽고 그때 많이 또 공부도 했죠. 스피디 실력은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크게 달린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메라비 비언의 법칙을 가지고 시각 정보가 55%고 언어 정보는 7%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디에서 가장 많이 하냐면 이게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가르칠 때 그래서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앞에 있는 걸 보는 게 시각적인 게 먼저 뇌를 자극해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앞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주고 예를 들어서 그 애플을 그려주고 벌레 먹은 사과라고 설명을 하느냐 아니면 창의적인 새로운 발상을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달하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스피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뭐를 잘해야 된다고요? 생각. 생각 정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해요. 아니, 내가 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잘 하겠냐고요. 아무리 좋은 그 시각 정보가 있다고 해도 당연히 똑같은 수준에서는 시각 정보는 훨씬 전달이 잘 되겠죠.
그리고 청각 정보 이런 것 때문에 음향이 들어가는 거고요. 스피치를 하기 전에 생각 정리가 필요한 이유는 스피치는 공적 말하기도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일단 내 입에서 나간 거는 누군가가 듣는 거잖아요. 혼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듣기 때문에 이거는 청중들의 믿음과 신념, 행동을 변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피치는 목적성이 있는 말하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정보 제공 스피치, 설득, 의뢰, 유흥 스피치 네 가지 스피치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보 제공은 이런 거래요. 생각 정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겠죠. 정보니까. 그리고 설득 스피치는 이 신념, 행동, 태도에 대한 변화를 시키는 스피치래요. 그래서 스토리텔링 기법, 서른 본론 결론 이렇게 논리 구성하는 게 필요한 거고요. 의례 스피치는 축사, 취임사, 격려사, 행사 순서 이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정리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스피치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이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 내용도 풍부하고요. 표현도 풍부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면 내용이 언어적인 부분에 콘텐츠가 충실하고요. 메라비언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보여지는 것도 정확하니까 당연히 전달력은 훨씬 커지겠죠. 그리고 결론 이 사람은 계속 그 얘기에 스피치는 표현보다 내용이 먼저. 근데 이거는 항상 동의하는 게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무진장 말을 뭐 청산유수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뭔 말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뭔 말이 안 해도 정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사람들이. 그거는, 그거는 말을 많이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알아듣게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피치 달인들도 생각 정리부터 한대요. 생각이 꼭 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은 많은데 이게 안 튀어나온 사람 있잖아요. 생각은 많은데 글이 안 써지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써봐야지. 정상도 선생님 해봐야 된다고? 써봐야죠. 아니,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꼬집어 내서 써봐야지. 제가, 맞아요. 아, 한 줄이라도 써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와서 자꾸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 본인 손에. 손해요. 아, 이제 한 번 쪽팔리는 게 낫지. 이게 처음에는 쪽팔리면 나중에 행복한데요. 쪽팔리다가 말을 안 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격차가 이만큼 보죠. 그래서 같이 못 가요. 무진장 중요한 얘기.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잘한다고 껄쭉거리다가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생각 정리 스피치 5단계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가 대상과 목적. 왜 누구에게 말하는지가 글쓰기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주제 선정.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세 번째가 줄거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질문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나열하라고 해요. 그리고 4단계는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춰 목차 설계하고요. 5단계에서는 내용을 풍성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7장 정리를 얼른 하고요. 한 10분 정도 나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그런데 저 혼자 하는데 이게 너무 길게 해가지고 죄송해요.
좀 짧게 짧게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서 뭐 이렇게 길게 하는지 아이가 맨날 어, 이 블로그에다 이렇게 다 블로그 링크 걸어놨어요. 한번 혹시라도 들어가서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인생 정리하는 인생 정리 스킬 3종 세트가 있는데 그게 일기 쓰기, 인생 그래프, 버킷리스트 이 세 가지. 우리나라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덴마크에 애프터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1년 동안 교과 과목에서 벗어나서요. 인생과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1년 동안 갖는데 1년 동안. 유성급 선생님, 맞죠? 이거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입시 시키지 말고 이거 좀 1년 시키면 어때요? 좋죠. 그러니까 우리 정성 선생님 학교 가고 맨날 얘기하는 게 이런 거 같아. 니네들 진짜 적금, 이하고 금융, 그, 애들한테 쉽게 할 것이. 맞아요. 음, 그 돈 관리에 대한 거, 돈을 어떻게 관리가 쓰는 거, 불리는 거, 모으는 거 다 있거든요. 모으는 것만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으는 것만 잘하는데 불릴 줄 몰라. 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으지는 못하는데 쓰기만 잘 쓰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머니 프레임이나 뭐 이런 돈이나 이런 돈에 관련돼 있는 책을 보면 모으는 거, 불리는 거, 그다음에 사용하는 거를 다 잘해야 된다라고 이런 뭐 이미지 이게 우리 소장님 돈 전문 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일기 쓰기가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이게 일기 쓰기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고 정리하는 유용한 틀이다. 저도 지금 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한 7, 8년치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이 노트에다가 저기 컴퓨터에다 적어놨어요. 워드에다가 타이핑하고 일부는 한동안 제가 그 밴드에다가 그거 끄집어내서 해야 되는데 밴드에다가 한 몇 년 썼어요. 제 밴드에 제 그 우리 그 박성욱 교수하고 둘이만 들어가 있는 밴드가 있어요. 제 일기는 다 공유를 시켰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밴드에 있는 거는 예? 뭐라고요? 다 봤다고요? 못 봤어요. 못 봤대요. 예, 우리만 있는 밴드에다 제 일기를 썼는데 한 몇 년치 썼어요. 한 3년 이상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 본 것처럼 감사일기 한 380일 쓰다가 안 썼는데 예, 그렇게 좀 썼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일기 쓰기를 포기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왜 써야 하는지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그 저는 일기를 구글 독스에도 전에는 썼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다 써놓으면 휴대폰이고 어디서든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부터는 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제가 독수는 구글 독수는 워드잖아요. 그러니까 파일명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노션은 카테고리만 명확하게 놓으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확장이 시켜 나가서 요새는 아이디어나 제 일이나 이런 부분을 노션에도 많이 정리해요. 전에 제가 우리 독서로 또 노션으로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저는 뭐 노션을 이 퍼펙트하게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 쓰는 정도만 쓰는데 이제 그 안에다가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기도 이쪽으로다가 좀 쓰고 싶어가지고 네, 이쪽으로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일기 쓰기에는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대요.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요것만 좀 적어보라고. 그러면 그렇죠. 자서전 쓸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이 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니 긍정적인 행동과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북조한 작가도 나도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기는 꿈을 그리는 거고요. 당신이 꿈이 뭔지 머릿속에 생각만 하지 말고 일기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기에다 매일 실천해야 할 삶의 목표를 기록하라. 신원서판이라 해서 운동, 독서,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몸과, 그러니까 건강이죠. 그다음에 글 쓰는 것, 그다음에 이 생각하는 것, 판이 논리적인 거, 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일기 쓰는 거는 여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제목,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건데 디지털 도구 사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쓴 예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 다음에 인생 그래프인데요. 인생 그래프는 이렇게 세 단계로 작성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 그래프의 기간 설정하고 핵심 키워드 기법하고 점 찍고 점사의 선을 연결. 저는 이제 인생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 인생 연역표 있죠. 여러분들 그 인생 연역표 쓰시나요? 인생 연역표 쓰셔보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연역표를 한 살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때 태어남 뭐 사회적인 배경을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가족 배경을 써도 좋고 그 다음에 학업 이것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살부터 해가지고 두 살, 뭐 여덟 살에 학교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4살에 중학교 들어가. 그리고 17살에 고등학교 들어가. 20살에 대학교 들어가. 저는 대학 들어가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26살에 대학을 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쭉 인생을 써보면 그러면 그래놓고 이런 써놓으면 이게 이제 자서전 쓸 때 아주 좋겠죠. 기본이 되니까. 이런 것도 예, 필요한 거고요. 지워야 되네. 그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버킷리스트. 여러분 버킷리스트의 뜻이 뭔지 알죠?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꿈의 목록인데 이 버킷리스트가 리스크가 됐네요. 리스크 아니에요. 리스트예요. 예, 킥더 버켓이라고 그래갖고요. 이 사형수들이 왜 이게 저 교수형 당할 때 목에 이렇게 목줄을 걸잖아요. 거기에 옛날에는 바켓스 양동이 뒤집어 놓은데 위에 올라가서 거기 받치고 있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교수형에서 실행하려면 양동이를 걷어찼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교수형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전해진을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꿈의 목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데 도움을 준대요. 좋아하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현하다 보면 꿈을 이루고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그리고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인 꿈에 도전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세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책이 이제 마무리돼요.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실천하고 작성하고 정하고 실천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실행의 답이다 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심하고 실행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
여기까지 제가 책을 준비한 내용이었어요. 죄송합니다. 6분이 오버됐네요. 2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네. 오늘은 저 혼자 얘기했는데 간략하게 그래도 한마디씩 좀 하고, 예, 오늘은 또 우리 주일사님 오셨으니까 대문을 좀 닫아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 화면에, 예, 바로 옆에 박도현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박도현 선생님, 이미옥 선생님, 정성덕 선생님, 박성욱 교수님, 김혜지 소장님, 그 다음에 준희숙 선생님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한 반년 넘게 안 들어왔다가 이게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정말 반갑네요. 주인 선생님도 반갑고 이명 선생님도 반갑고 정성도 광주에 계신 선생님도 반갑고 박성옥 교수님 반갑고요. 김혜지 선생님 반가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이렇게 화면으로 보고 인사를 하게 돼서 또 다시 강의처럼 들었는데 지금 조금 힘들긴 했는데 어깨가 조금 머리도 아프고 조금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좀 되게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는 용기를 또 김일 교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또 함께 뵈니까 좋고요. 저도 실천한 거를 또 책에도 적어 보면서 저도 버킷리스트를 한번 메모를 해봐서 제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저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맞아요. 지금 저 그거 병원에 계신 거 생각 안 하고 지금 몸이 불편하신데 하여간 이렇게 끝까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임효옥 선생님. 제가 오늘 그 유영만 작가하고 또 누구지? 그 버킷리스트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와가지고 읽었는데 갖다 주다가 다 못 읽어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또 앉아갖고 그냥 읽고 왔거든요. 유영만하고 강창균 버킷리스트 그걸 읽었는데 오늘 여기 또 마무리해서 여기서 또 나오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뭐 책을 읽고 버킷리스트 작업을 할 때, 설마 뭐 그게 뭐 이루어지겠나 하고 딱 하락하니까 그냥 했었어요. 했는데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게 맞고, 그리고 또 이거를 적지만 말고 실행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 실행을 해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뭐를 하면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진짜.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하셨고, 왜 그리 말을 잘해? 이 말도 내가 들어봤고. 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사람이 막 그 목소리에 힘이 있고 막 꿈이 착 막 그런 거를 막 들으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런 게 쌓였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냥 막연하게 꿈을 적고, 우리 그때 뭐지, 책에, 시각화 하는 책, 보물지도인가? 보물지도, 거기서도 네, 이제 그런 걸 느꼈지만은, 그 보물지도 실행했고, 요거 오늘 버킷리스트하고, 또 지금, 끝에 우리 지금 생각 정리 서킷에서도 이 막 세계가 오그러지면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꿈을 다 이뤄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응. 음, 그래서 하여튼 오늘 교수님 너무 많은 시간 혼자서 다 하신다고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분들하고 나눠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상덕 선생님. 네. 저는 이제 항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만 하고 이렇게 꺼내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생각이 뭐지?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이거 써야지 하면서 그냥 말아 다음에 써야지 하면 이게 다 생각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 뭘 하려겠지? 하는 그런 것들을 못하고 일기도 써야지 하는데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서 귀찮은 거를 잘 하면 성공한다는데 이 귀찮은 걸 못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지 하고 있고 이거 요즘도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닝 퀴즈, 맞아, 해야지 하다가 다른 일 하면 잊어버릴 것도, 이렇게, 그,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이 책을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래. 한 줄이라도 그냥 매일 써보도록 하자 했는데 그것도 실천이 되려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 내 생각을 한번 써보자. 그리고 이게 저는 이제 저도 예전부터 책에다가 많이 하진 않았는데 꼭 날짜를 쓰는 버릇이에요. 저는 모든 뭐 먹는 걸 적는 것도 날짜 쓰고 냉장고랑 뭐 이거 사는 것도 다 날짜를 써놔요. 그러면 세월이 금방 지나가고 날짜 없으면 몇 년 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써놓고 모든 것에 날짜를 진짜 잘 쓰거든요. 책에다도 뭘 써놓고 가끔씩 이제 그 책을 떠들어 봤을 때 그게 있어요. 좀, 내가 이 생각을 했었구나. 그날, 그, 이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박주한 이분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어, 계속 내가 써가지고 왔으면 참 좋은 것들이 있었을 건데, 못했고,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일단은 작게나마 일기를 한 줄만이라도 써보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네. 아, 멋진 생각입니다. 중요한 거는 실행해 보겠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성욱 교수님. 네, 저도 똑같은 건데요. 우리가 진짜, 우리 그 생각 정리 스킬이 사실상 모르는 건 아닌데,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사실상, 그리고 또 생각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으로 글로 남겨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쉬운 일 같지만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그게. 그래서 내 생각을 정리한다는 아까 스피치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스피치 얘기하는 게 음,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건 알고 있지만 또 막상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주한 씨의 생각 정리 스킬을 알고 그냥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까 일기 쓰기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조금 쓰다가 이게 꾸준함이 없어서 포기하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조금 막 쓰다가 또 없어버려. 그런 경우가 태반이어서 우리가 꾸준함이 답이다라는 것처럼 꾸준하게 실천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시간, 오늘 또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지 소장님. 음. 아, 뒤에 네. 배경이 너무 예쁜데요. 네. 최근에 찍으셨나 봐. 네, 홍천 가는 길. 아, 너무 오늘, 어쩐지 오늘 며칠 전인가요? 어제 네, 여기 서울 눈 왔었잖아요. 그저께 아, 그저께 맞아요. 그저께군요. 홍천 그렇게 가신다 해서 많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 많이 왔네요. 네, 엄청 많이 오고 너무 좋았어요. 대학교 음, 하니까 더 좋았겠지만. 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정리를 안 하고 읽었으면 내가 그냥, 그러니까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읽고 있는 중이긴 하는데 조금 더 귀담아서 더 주의 깊게 읽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이제 최근 들어서 독서를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어, 되게 이제, 이렇게 방법은 잘 몰라요, 아직은. 근데 이제, 가독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개의 책을 깊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성공하신 분들의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이렇게 모임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제가 또 주관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책을 이제 두 번째 읽게 되는 것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책은 누구나 다 알아보고 있고, 어딜 가도 그 책은 이제 추천 도서로서 가치를 읽으니까 이제 겹쳐지는 경우가 많아서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두 번째 읽을 때. 첫 번째도 되게 좋다라고만 느꼈는데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두 번째 읽을 때는 내가 얼마나 많은 실행을 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듣고 또 삶에서 예배가 돼야 된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실행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 책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적용점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는데, 되게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더 많이 적용할 수 있을 그런 기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책이라도 100만 원의 가치를 어, 얻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다 이 말이 굉장히 저한테는 이제 오늘 핵심 키워드가 돼가지고 이거 우리 팀원들한테 내일 모레부터 독서 모임 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막 메모 많이 했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밑줄 치면 왜 밑줄 치는지 잘 찾아보라. 깨달은 자기 결단 이게 해야 될 겁니다. 하면서 이제 팀원들한테 이제 적용할 것들 막 이렇게 어,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책을 팀원들한테 얘기할 때 지금 저 페이지에다 저거를 밑줄 동그라미 쳐놓고 그 옆에다 내 생각을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이거는 팀원들하고 나눠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 해도 그분들이 왜 메모를 해야 되는지 또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메모하세요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누구는 이 부분이라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봤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당신은 어때? 당신은 어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른 거. 근데 진짜 역시 리더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숙 선생님, 저희 주인숙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저희 사진 한번 찍고요. 주인숙 선생님 말씀하시고 대문도 닫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하나 어디 가세요? 김혜지 소장님이 숨어버려 있었어요. 눈 속에. 하나, 둘, 네, 우리 박도현 선생님, 네, 네, 눈이 이상해졌어요. 네, 됐어요. 그렇게 가니까 돼. 예, 예, 예. 예, 그게 딱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윤희 선생님. 네, 저는 좋은, 책에 좋은 내용이 많긴 한데요. 2024년도 돼서 어쨌든 제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봤고, 또 이 버킷리스트 갖고 시각화를 해갖고 핸드폰 앞면, 또 노트북 앞면, 카톡에 이렇게 계속 이제는 수시로 시각화하려고 만들어 놓다 보니까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다라타도 되게 한번 해봐야지 했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만다라타도 만들어 봤거든요. 어쨌든 판을 채웠어요. 그래서 와우. 이거를 읽으면서 1시 반 칸을. 네네 어쨌든 이게 올려놨어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저기 잘했든 글 못했든 거. 간에 너무 어쨌든 판을 잘하셨어요. 채웠다는 거.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실행을 했구나. 예. 불광불급 미쳐야 미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채웠다는 거, 했다는 거에 나 자신한테 어머 인수가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해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멋지십니다. 이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저도 하다가 중간에 일단 포기했어요. 일단 밀어놨어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채우는 어렵더라고요. 거가 장난 아니에요. 어떻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우리 예. 세고. 네. 예. 대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뭘로 돼 있다고 그러죠? 물이요. 네, 80%가 물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몸에 물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귀한 물을 두 가지를 이 시간 받고 갑니다. 한 가지는 어떤 물일까요? 보물, 보물. 네, 보물,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선물. 우리 이미옥 선생님 요즘에 너무 잘하시는데. 맞아요? 진짜? 예.
진짜 어머, 이렇게 선물, 귀한 선물. 책의 내용을 이렇게 다 선물로 우리가 받고 또 이렇게 우리 멋진 선생님들을 이렇게 이 생각을 다 나눌 수 있는 이런 거가 보물. 그래서 선물과 보물, 귀한 물 두 가지를 네, 얻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물과 보물 같은 얼굴로 받았으니까 행복하게 웃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다 감사합니다. 맞춰봤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미 여기 웬일이래. 아유, 참. 아, 역시. 네. 그러니까 자, 감사하고요. 지금 그 정성덕 선생님 뒤에 있는 사진이 모래 아, 사진이래요. 진짜 너무 네, 빨리 저게 폈다. 예, 어사와 이 하셨겠어요. 암행어사 암행어사 이렇게 어사 되면 거기다 음, 꽂아주는 그 음, 꽃이 그게 영춘화라 했나요? 어사화가? 네, 영춘아요. 예, 아, 영춘화 본 네임은 영춘화인데 어, 닉네임이라고 쓰여지는 게 어사화라고 합니다. 네, 벌써 봄이 어, 왔네요. 아니요, 너무 네, 신기한데, 어사들이 이쪽은 과연 엄청 폈는데, 이쪽 골목에 지금 이렇게 푸짐하게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거의 안 폈어요. 음, 여기만 해 폈어요, 그게 들어오는 이렇게. 데만 있는데 잘 저렇게 폈고요. 화려하게 핀 거는 못 봤어요. 그냥 희한해. 음, 조금씩 폈는 거 이런 건 봤는데. 암행어사 음, 납시오. 그러는 것 음,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예, 하여간 모두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박도현 선생님 빨리 네, 회복되시기를 또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도 네, 코로나가 건강하세요. 내일까지예요.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내일까지예요? 우리 박선 네, 그리고 선생님. 아유, 네, 오히려 고생하셨네. 약 기운이 엄청 올라와요, 지금도 막. 음, 지금 저 다들 본의 아니게 건강하세요. 소리가, 지금 우리가 각방을 쓰고 있어요. 목소리가 그래도 많이 돌아왔네. 네네, 어. 많이 감기 들어왔고, 걸리셨어요? 오늘 이제 음. 병원에 갔더니 약이 내일